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조금 더 야물게 살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약한 것도 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약한 것도 죄다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사람이, 아니 누군 뭐 약하고 싶어 약해? 안 되니까 약한데 그거를 죄라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반발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반발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자, 그런데 이런 반발심도 이해는 가지만,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드림으로써 이런 반발심을 조금 줄이셨으면 합니다. 어느 부인이 강박증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했어요. 이 부인은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친척집에 맡기고 어머니가 돈을 불러 타지로 나가셔야 됐는데, 이런 속에서 어디 충분히 기대지 못하고 스스로를 돌보면서 살듯이 아주 악착같이 사는 거예요. 스스로를 돌보며. 그 이제 나중에 어머니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애를 데리고 와서 같이 키웠는데, 생활은 뭐 여전히 가난했는데, 이 양반이 그래도 성실하고 악착스럽게 공부를 해서 공기업에 들어갔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상사가 뭐 큰 거는 아니어도 슬쩍슬쩍 부정, 뭐 이렇게 부당한 이 처신하는 것을 옆에서 이제 지켜를 보게 되는 거고, 이 양반이 회계 담당을 했던가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상사한테 함부로 돈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상사가 시키는 대로 하긴 했는데, 이 부인은 늘 불안했던 거예요. 이게 내중에 감사에 걸리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 자기도 이제 처벌받지 않을까, 자기에게도 불이익이 당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막 마음을 조아리다가 어떤 순간 그것들이 이제 터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부인이 그 강박증을 앓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부인이 이제 뭐든지 정말 정확하고 깔끔하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과거에 이렇게 슬쩍 지나갔는데 그게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또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뭐를 질병이 기저질환이 없느냐고 물었는데 그 당시 없다라고 했지만, 내중에 보니까 자기에게 축농증이 있었는데 그거를 얘기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될까? 뭐 이런 식으로. 또 딸이 유치원에서 뭐 물건을 갖고 왔는데 그거를 기절초풍을 하면서 그걸 도로 갖다 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아주 이렇게 꼬장꼬장하게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이 사는 게 불편해졌어요. 자, 그런데 이제 강박증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태가 터지기 전에 미리 도망치는 이런 증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강박증은 그다지 예후가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일에 맞부딪혀 갖고, 아, 이 결과가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해야 이제 거기에 대한 면역력도 생기고 이제 강단도 생기는데, 강박증이라는 것은 그렇게 맞닥뜨리기 전에 미리 도망가는 거기 때문에 여차하면 늘 터져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인을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내부에서 자신감이 차오르지 않으면은 조금만 이게 불편해도 쉽게 이런 증상을 보인다는 걸 알고, 그 부인의 뒷배가 되어주려고 상당히 애를 썼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오면은 제가 마구마구 이렇게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를 하라 그러기도 하고, 또 남편도 오라고 해서 이 부인의 장점을 막 얘기해주고, 남편이 조금 더 이 아내를 푸근하게 그 감싸도록 이제 다방면으로다가 애를 써오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 미리 도망가는 그 특성을 가진 강박증이 그렇게 깔끔하게 나아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부인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 자신의 증상과 씨름하는 사이에 두 아이가 훌쩍 커버려 이제는 예쁘장한 아기 티를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그 아기가 한참 예쁜 짓을 하는 그 소중한 시기에 그 자기가 딴 곳에 정신 파느라고 그거에 대한 애틋한 추억도 가지지 못해서 그 시기를 그런 식으로 흘려보내는 게 너무 아깝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인이 어느 정도 이게 지금도 뭐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강박증이 올라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보고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안심을 하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그래, 응? 약한 것도 죄지. 응? 엄마가 조금 더 강단이 있어서 그런 조금 불안이 있더라도 그런 거에 휘말려 가지 않고 그 아이와 충분히 상호작용했으면은 그 한참 예쁠 때의 예쁜 추억도 많을 텐데 그게 별로 없어서 어떡한데? 이제 이랬더니 그 여자가 이제 빙긋이 웃길래 이때다 하고서 그 부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당신은 싫든 좋든 한 남자의 아내이고 두 아이의 어머니인데 남편도 자기 아내가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뭔가 이제 다른 부인들처럼 이 재산 증식을 위해서 막 신경도 쓰고 또 남들보다 잘 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좀 건설적으로 신경 썼으면은 당신 남편이 얼마나 든든하겠느냐. 또 아이들도 자기 엄마가 아주 이렇게 든든한 백이 되어줘서 있으면은 아이들도 알게 모르게 엄마를 기대고 얼마나 마냥 찢고 까부르면서 이게 지내겠느냐. 그런데 부인이 뭔가 조그만 일에도 불안해하고 엄마가 별것 아닌 일에도 옳으냐 그러냐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자잘한 거에 그렇게 신경을 쓰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는 잘 모르더라도 조금 크면은 우리 엄마가 좀 이상하다. 엄마가 든든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역할에 따른 그 적절한 구실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자 이 부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굉장히 무안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무안해하는 부인에게 그래, 응? 잘 알고 앞으로 준비되는 대로 잘 살아라. 누구는 아프고 싶어서 아팠겠냐. 그래서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 당신 나름으로 이 강박증이라는 것도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나름의 최선의 방책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이 증상이라는 것도 그 시절에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의 최선책이었기는 했지만 이제 그거는 그때의 최선책이고 지금은 조금 더 나은 처신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알겠다. 각별히 그 유념하겠다.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이참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우리는 한 세상을 그래도 비교적 무탈하게 살기 위해서는 심신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신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얼마 전에 어떤 남편이 외국에 잠시 출장을 갔다가 거기에서 뭐 탈소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 돌아와서 이제 부인하고 잠자리를 하면서 뭔가 이게 병을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뭐 기절초풍을 하고 이제 난리를 쳤고 남편이 뭐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까 이게 더 이상 변명도 못하고 외국에 나가 있는 사이에 잠시 그 남 모르는 여자하고 조금 뭐 적절치 못한 행동이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인이 그때부터 이 남편을 의심하면서 이 가만히 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잠든 사이에 그 핸드폰 또 그 컴퓨터 뭔가 그런 거를 뒤지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차례 부부싸움을 하는데
이 부인이 이 부부싸움을 하면은 아, 내가 좀 심했구나 하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 부인이 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어쩌겠어요. 자기가 외국에 나가서 실수한 거를 갖고 심지어 무릎을 꿇고서 막 빌기도 했는데 부인이 그 당시에는 이미 벌어진 일이고 지난 일이니까 알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부인이 자기의 불안을 좀처럼 다스리지 못하고 애를 쓰는데 이런 것들이 2년째, 3년째 벌어지니까 이 남편이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부인 앞에서 자기가 뛰어내려 죽겠다 이런 쇼까지 벌려도 부인은 그때는 또 기절초풍을 하고 이 남편하고 끌어안고 울기도 하는데 이 부인이 얼마 지나면은 또 이 불안을 보이면서 우울해하고 심지어 애들도 귀찮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 부인을 저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자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는 얘기요. 물론 남자가 실책을 범한 게 사실이지만 그걸 갖고 안 살면 모를까 살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을 이렇게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주 취약하게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또는 어머니로서의 구실을 잘 하려면은 이 부인이 건강해져야 된다는 게 이 남편이 울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되는 거냐요. 그래서 상담을 시켜야 된다. 상담을 시켜서 어머니하고의 이게 관계에서 성장했었어야 할 그 몫을 지금 상담자라는 사람을 대리모로 여기고 상담자가 그 양엄마 역할을 해주면서 이 부인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기맥혀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어느덧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초등학생 그 시점부터 다시 커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렇더라도 이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그래 당신이 결혼할 때 조금 더 강단 있는 건강한 사람을 만나지 않은 죄인데 어쩌랴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심리적인 취약성 때문에 이렇게 골병든 가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경우는요 이 여자가 시집을 가서 한 1년 만에 식물인간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부모나 이 남편은 이 부인을 이 환자가 된 이 부인을 내다 버릴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친정 부모는 이미 안 계시고 그 처녀 시절에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내 집에서는 이 식물 인간이 된 이 부인을 케어를 하고 있는데 참 제3자가 봐도 깝깝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연애를 한 2년 하고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한 6개월 결혼하고 한 6개월 만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는 이 남자와 아주 새 가정을 꾸려서 아주 재밌게 살려고 했는데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암 진단을 받으니까 이 부인이 그것 때문에 안 살 수도 없고 살기는 사는데 약이 바짝 올라갔고 자기도 모르게 시부모에게 굉장히 쌀쌀맞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스스로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이제 이래갖고 자기 혼자 저한테 왔는데 저도 참 딱한 거예요. 어떻게 결혼 한 지 6개월 만에 남편이 암 진단을. 자 그러니까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 부인이 살긴 사는데 5년이 지날 때까지 이제 거기에서 해방이 되는 5년이 지날 때까지 마음 졸이고 사는데 그 사이에 애를 낳아야 할지 말지도 이 보류를 하게 된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애를 낳는데 덜컥 남편이 회복을 못해도 난감하고. 그런데 이제 이 부인의 나이가 벌써
33, 4살 정도 됐는데 한 5, 6년 지나고서 임신을 하기가 또 어렵잖아요, 연령적으로. 그러니까 이 인간사에 이 딜레마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단 자기 혼자 살 것도, 혼자 살더라도 심신이 건강해야 불편함이 없는데, 더군다나 누구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자 할 때에는 정말 건강해야 되는 것이 일종의 어블리게이션, 즉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명심하시고 자기도 심신이 건강해야 되고 자기가 선택하는 사람도 심신이 건강한지를 잘 살피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을 했으면은 남이 알세라 정말 이를 악물고 건강해지도록 노력하셨으면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